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일부 의원들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승조 지사가 이를 규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은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감염병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와 중국 우한 폐렴 예방법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최근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사기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거래 전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당진시가 충남 최초로 도시농업 공동체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 시범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 경북 지역의 일부 의원들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승조 지사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당대표에겐 공식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은 일부 의견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정치권 일각의 혁신도시 반대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일부 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는 방침을 세웠다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또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대구 경북의 공공기관을 빼앗아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처난 충청인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고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망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가 없는 충남 도민 그리고 대전 시민의 마음을 단 1%도 헤아리지 않은 것이며 양심도 없고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털끝만큼의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양 지사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황 대표는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혁신도시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양 지사는 당의 진위가 무엇이냐며 대구 경북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대해 황 대표가 나서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입장 표명이 없다면 충남 지자체장 의원들과 함께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황교안 당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진위는 무엇이고 당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또한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황교안 당대표님은 분명한 진위를 밝히고 특별법 통과 저지 방침이 진위가 아니라면 석고대지 심정으로 우리 충청인에게 사죄하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 지역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인 홍문표 의원과 성일종 의원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당을 떠나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염원은 같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역의 입장에 있어서 의견 낼 수도 있는 거지. 혁신도시를 가져오려고 지금 다 연대서명해주고 우리 지역으로 꼭 유치하자 해서 충남 의원들은 똘똘 다 뭉쳐 있잖아요. 설 명절을 앞두고 충남 혁신도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최근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사기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전후 선물이나 승차권, 여행 상품 등을 판다고 속이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사기 몇 가지만 기억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판다고 속여 4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일에 이어 워터파크 입장권을 양도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100명에게서 2,800여만 원을 챙긴 사례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절 선물 승차권을 판매한다 속이거나 명절 인사, 택배 조회를 가장한 문자 스미싱, 가짜 쇼핑몰까지 수법도 다양합니다. 링크가 약간 오류 이상한 페이지로 가게끔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 보내준 홈페이지가. 주소가 되게 교묘하게 알파벳 하나가 다르다든가. 인터넷 거래 전에는 귀찮더라도 몇 가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실제 물건 사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안전거래라고 마음을 놓아선 안 됩니다. 진짜와 비슷하게 만든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경찰청 사이버캅 앱이 도움이 됩니다. 판매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뜨는 것은 물론 안전거래 사이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그 전화번호와 그 계좌번호에 대해서 그 사기 범죄 신고 이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결제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시는 게 좋고. 명절이면 더 기승을 부리는 인터넷 사기. 한 번만 더 의심하고 신경 쓰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감염병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와 함께 중국 우한 폐렴까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이슈피플에서 원인과 예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민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검사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하면 걸리는 감염병이고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 노로바이러스는 수인성 식품매개류 감염병입니다. 감염되었을 때 주요 증상은 하루 이틀 내에 구토, 설사, 그다음에 복통이나 근육통, 탈수, 두통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보통 하루에서 3일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은 심한 설사나 구토로 인해서 탈수 증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철에 더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이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활발하게 생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발생한 식중독이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충남도 연도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첫 집단 식중독 발생일이 2018년 12월 18일,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1월 10일, 올해는 1월 17일 최초로 검출되었고요. 최근 5년간 11월에서 1월 발생률이 연중 대비 5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예. 이 노로바이러스는 매년 발생을 해왔는데 또 최근에는 중국 우한 폐렴이 비상입니다. 국내에서도 예. 확진 환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원인으로 예. 지목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어떤 감염병인가요? 노로바이러스는 앞서 말씀드린 겨울철에 유행하는 식중독 병원체로 수인성 식품 매개 병원체인 반면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여겨지는 호흡기 바이러스로서요. 일반적으로 감기 증상과 유사하게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네. 자, 이 좀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일 텐데 이런 예. 감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평소에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예, 노로바이러스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모든 감염병 예방은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식 조리 전이나 수유 전, 외출 후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고려해서 30초 이상 세정제를 이용해서 손을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는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음식 익혀 먹기, 지하수 끓여 먹기 등 안전한 음식 섭취를 위한 수칙도 실천하시고 특히 이번에 대유행 조짐이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을 피하시고 혹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우한시 등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등 보건당국의 상담을 받으시고요. 외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외식이나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으로 인해서 식중독에 대형화되고 일상화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우리를 놀라게 한 신종 바이러스 보면서 모든 감염병의 최선의 예방은 개인 위생관리임을 새삼 강조해야 됩니다. 모쪼록
우리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개인위생 등 위생관리를 만전을 기해서 건강한 명절을 보내시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는 설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 박성민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 검사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 장은효 순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 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주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2차로에 천천히 움직이던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려다 1차로 차량과 충돌합니다. 무리하게 불법 유턴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유턴 중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책임이 유턴한 차량에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저녁 시간대 공주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전방으로 불빛이 보이는데요. 얼마 못 가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역주행하던 농기계였는데요. 저녁 시간대 역주행이라는 위험한 변수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역주행 사고 발생 시 대부분 정면 충돌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데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산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적색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신호가 바뀌기 전에 움직이는데요. 오른쪽에서 진입하던 버스와 충돌합니다. 교통신호는 모든 운전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이 중요한 약속이 잘 지켜질 때 우리 모두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도가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을 설 연휴 응급 진료기간으로 정하고 응급 환자 치료 및 일반 환자 진료를 위한 응급 진료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연휴 기간 도와 각 시군에 응급 진료 상황실을 설치해 응급 의료기관 등의 정상 진료 여부를 점검하고 병원, 약국 이용 안내,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 후송 조치 등을 취할 계획입니다. 또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 16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4곳을 통해 24시간 상시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합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중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 협조를 받아 순번제로 문 여는 병의원 683곳과 약국 940곳을 지정 운영하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 244곳에서는 자체 진료를 실시합니다. 도는 이와 함께 닥터헬기 긴급 출동 체계를 점검하고 연휴 기간 중증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 출동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응급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정보, 응급 상황 발생 시 상황별 대처 요령은 응급의료 포털인 이젠과 스마트폰 어플 응급의료 정보 제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시가 이웃 간 화합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에 나섭니다. 시는 도시농업 공동체로 등록한 시민과 단체에 텃밭 조성에 필요한 퇴비 등 농자재 구입 비용 13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농업 공동체 지원 사업은 충남에서 당진이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센터는 올해 5개 공동체를 시범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분야는 텃밭 농사와 양봉, 곤충 사육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면 공동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로 하면 됩니다.
홍성군이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치매 검진과 예방 사업을 집중 추진합니다. 군은 올해 보건소에 건강관리과를 신설해 치매 조기 발견과 환자 돌봄,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60세 이상에 대해선 선별 검사를, 만 75세 진입자는 고위험 집중 검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등록된 치매 환자 4,800여 명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1,200여 명에 대해서는 연간 36만 원씩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군은 또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에 30억 원을 투입하고 노인 자살 예방 사업과 우울증 선별 검사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23일 동부시장을 찾아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제수용품과 명절 음식에 쓸 식재료를 구입하고 시민들에게 서산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을 홍보했습니다. 시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 7,3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육청 과학교육원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상호 교류에 나섭니다. 두 기관은 협약을 체결하고 과학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학생 봉사활동과 현장 실습, 첨단 과학기술의 대중화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주민과 귀성객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도로명 주소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은 택배업체와 음식점 등 주소 사용이 집중되는 현장을 찾아 홍보물을 배부하고 도로명 주소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8개 읍면에 주요 게시대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우체국 등을 찾아 도로명 주소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홍성군의회가 금강유형 환경청을 방문해 갈산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에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군 의원들은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되고 천수만 등의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사업자는 금강유형 환경청에 제출할 환경 영향평가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진시와 현대제철이 현대제철 환경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분진 흡입 도로 청소차 2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청소차는 당진 제철소 인근 도로 분진과 대형 화물차 통행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도입됩니다. 당진 제철소 내부가 아닌 외부 전용 청소차 운영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변 지역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설 연휴 첫날 충남 지역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과 청양이 영하 1도, 서산과 홍성이 0도, 태안과 예산이 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5도, 서산과 태안이 6도, 홍성과 예산 7도, 청양이 8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빨래하기 좋은 날이 되겠고요. 외출하기를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